민생 7공화국이 되려면 결국은 일자리, 집, 학교 시설, 의료, 병원, 노후 생활, 문화 생활 이런 것이 결국은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산업혁명 시대에는 그러면 어떤 도시가 나왔을까? 산업혁명 도시의 대표적인 도시는 영국 런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영국 산업혁명의 시발지죠. 여기는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 대학에 와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와트라는 사람은 대학교에서 그 영선공이었는데 뭐 망가진 거 있으면 고치고 뭐 이러는 사람이었는데 이 캐머럴이라는 사람이 당시 보면은 이 석탄을 캐다 보면 땅 밑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자꾸 물이 고였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을 퍼내는 펌핑을 그거를 캐머럴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냈는데 이거를 와트가 수리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증기기관이라는 거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증기기관이 생기면서 드디어 많은 사람이 아는 이제 앵클로즈 운동. 야, 저기 양 그만 키우고 이제는 새로운 방적 산업으로 나가자 라고 해서 산업혁명이 생기죠.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 기계가 우리의 일자리를 뺏는가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기계를 파괴하는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시 이 산업혁명은 거침없는 질주를 하게 됩니다. 이때 도시를 만들게 되는데 이 도시에는 아무래도 증기기관 석탄을 떼고 하니까 굴뚝이 많고 연기가 많이 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철도를 연결한 거죠. 철도를 연결해서 석탄을 실어 나르고 생산한 물건을 갖다 팔고 이런 철도가 생기면서 도시가 점점 더 현대도시의 모습을 가지게 되고 상하수도 이런 시설을 하게 되면서 삶이 점점 더 쾌적해지는 도시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런 런던 그림에서 보시는 이런 도시처럼 굴뚝 연기는 펄펄 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이 당시만 해도 환경 문제는 굉장히 열악했겠죠. 우리가 아이들의 아동노동 7세, 8세 미만의 아동들이 공장에서 가혹한 일을 하는 가슴 아픈 시대였죠. 이때 영국의 왕립위원회에서 아동노동 실태조사를 해봤는데 탄광 같은데 요즘 같은 게 장비가 옛날에는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0세 미만의 아이들이 그 탄광 굴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루에 10시간 이상 노동하는 것이 밝혀지면서 영국 사회가 발칵 뒤집혀서 그게 오늘날 근로기준법이 생기게 되는 아동노동 금지 이런 것이 생기게 되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어쨌든 이 산업혁명의 이 도시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도시의 길을 열게 되고 그 첫문을 런던이라는 도시가 만들어내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뉴욕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뉴욕 가면 자유의 신상이 있고 그리고 그 뉴욕에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우리 디카프리오라는 굉장히 잘생긴 이 미남 배우가 나오는 갱스 오브 뉴욕에 보게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민자의 행렬과 무질서한 이 에너지가 있는 미국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뉴욕이 세계 속에 떠오르게 된 것은 바로 에디슨이라는 사람에서 전기를 발명한 거죠. 전기를 발명하니까 어떻게 돼요? 높은 빌딩을 지을 수가 있는 거죠. 왜? 엘리베이터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이 엘리베이터에게는 잠시 또 새길로 세보겠습니다. 뉴욕에 백화점이 생겼는데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너무 답답하고 이게 옛날에는 전기 시절이니까 너무 천천히 갔던 거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그 안에다가 전부 이렇게 유리를 걸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가면서 이 백화점 안에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보면서 유리를 쳐다보고 하니까 막 옷도 고치고 화장도 고치고 하다 보니까 심심하지 않게 갔다고 합니다. 어쨌든 마천루 같은 높은 건물이 드디어 뉴욕에 들어서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졌는데 이게 16개월 만에 지어지게 됐습니다. 뉴욕이라는 도시, 거대한 메가시티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죠. 산업혁명에 성공한 영국의 런던, 그리고 미국이 뉴욕이 탄생하는 거대 도시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도시가 탄생하는데 점차 클러스터 도시가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헐리우드라는 도시입니다. 헐리우드라는 도시는 처음 그 도시가 만들어지기에는 한 1000명 미만의 주민들밖에 안 살았습니다. 우리가 헐리우드 그거 가끔 보면은 딴딴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 헐리우드 이렇게 산 위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제가 가보니까 스튜디오도 한 천막 같은 걸로 둥그렇게 해가지고 약간 간이 건물처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영화를 꿈꾸는 일단의 사람들이 글로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뉴욕이 너무 비싸고 그 다음에 저작권 문제나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일단의 사람들이 회사를 차려서 이곳 헐리우드로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영화를 꿈꾸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영화의 시대를 만들어내는 거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거죠. 영화 하나로 도시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때 그 헐리우드이 탄생할 때 미국이 한편으로는 경제력도 있지만 이 헐리우드를 만들면서 문화의 미국을 전 세계를 휩쓰게 되는 미국을 만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잉그리트 버그만이라는 그 아주 유명한 여자 배우가 있는데 그분이 영국에 있는 런던에 있는 그 연극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이곳 헐리우드로 갈 때 비행기 안에서 뭐라고 일기를 쓰냐면 나는 꿈의 도시 헐리우드로 간다.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우리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 감독의 회사 이름이 뭐예요? 드림웍스죠. 즉 꿈을 만드는 그 도시에서 이 영화 산업이라는 것을 거대한 인류사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것이 헐리우드라는 도시가 생겨난 거죠. 또 있죠. 우리가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시절에 전부 경제공황이 오니까 후보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전기를 끌어들여서 무엇을 만드냐? 그 사막 한가운데 라스베가스라는 도시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그 라스베가스라는 그 도시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정말 그 사막으로 어마어마하게 오래 가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라스베가스라는 소위 카지노라는 도시를 만들 벅시라는 그 영화 여러분 보셨죠? 정말 어떻게 보면은 황당한 생각인데 그런 도시가 만들어졌고 이제는 그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는 CES나 이제는 전시 산업이 전체 매출의 60% 이상 됩니다. 오히려 카지노 산업보다 전시 산업이 훨씬 더 큰 미래 산업이 됐습니다. 여기서 일자리와 주택과 이것이 하나의 또 도시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미국은 새로운 시대를 또 만들었습니다. 뭐냐? 실리콘밸리라는 도시죠. 바로 이 스탠퍼드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IT의 시대, 휴렛 패커드, 수많은 기업들이 여기서 탄생하면서 IT의 시대를 열면서 다시 한번 또 한 번 미국이 세계 최정상 국가로, 경제 국가로 IT의 시대를 여는 첨단 국가로 미국이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산업혁명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런던과 뉴욕, 그 뒤를 이어서 소위 주제가 있는 도시, 바로 경제의 클러스터 도시라고 하는 헐리우드라는 문화의 도시, 라스베가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카지노의 도시, 그리고 IT의 시대를 여는 실리콘밸리를 통해서 미국이 일약 세계의 중심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면 이제 우리가 민생 7공화국이 꿈꾸는 도시는 뭔가 이런 경제활동을 하려면 길드나 조직화되어 있어야 되고 주제가 있는 도시를 만들게 되면 충분히 우리는 세계적인 도시를 만들 수 있고 경제활동도 좋고 삶의 질도 좋은 것을 만들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